네, 안녕하세요. 오늘 슈어소프트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 기반의 ADAS 기능. 지난번에는 실차 주행 검증 시연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검증을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드릴 저는 ADAS 검증기술팀 조민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자율주행과 ADAS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소개드린 방법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실제로 시연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고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평가 방법입니다. 자율주행과 ADAS 기능의 검증 현황이 지금은 실차 주행 검증과 시뮬레이션 주행 검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실차 주행 검증에는 시나리오의 재현이 어렵고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의 차가 협동 주행을 해야 되고,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가까워졌을 때 긴급 제동을 한다거나, 되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상당한 양의 주행거리의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차 주행보다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좀 검증을 해보자 라는 접근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더라도 사실 실차 주행과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행 중에 차량의 상태, 그리고 차량이 결함을 발생하는지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직접 관찰하고 문제 발생 여부를 스스로 검증자가 인지를 해야 이 문제를 찾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뮬레이터에서는 충돌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되게 한정적인, 제한적인 판단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스마트 크루즈나 라인 키핑 시스템 같은 기능 단위의 세부적인 평가 결과 자동 도출이 굉장히 어렵죠. 시뮬레이터의 검증만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검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번 했다고 얘가 제대로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시나리오의 반복 재현도 필수적이고,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결함이 발생했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결함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웨비나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실차 주행과 같이 시뮬레이션 주행도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차 주행이든 시뮬레이션 주행이든 검증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자라는 게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은 일단 문제 발생 구간을 데이터 기반으로 탐색을 하고 사후 분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데, 결함이 발생된 구간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으로 찾아준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시연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잘못 나왔다라는 구간들을 자동으로 찾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고, 단일 시나리오 한 번의 수행만으로도 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뒤에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어떤 시점에 실제로 자동차의 어떤 상태들이 정상적이었는지 비정상적이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결함을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함의 원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시나리오에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ABC가 있다면 AB는 정상인데 C가 잘못 나왔다든지 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 ADAS 인스펙터라는 솔루션을 지금 적용을 해서 이 데이터 기반의 검증을 하게 되는데, 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후 분석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그 시뮬레이션 검증의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뮬레이션 검증은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보통 됩니다. 차량, 그 시험차, 가상의 환경에 가상의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 대상 차량이 있고, 그 시험 대상 차량에 이 맵에 해당되는 가상 센서 데이터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 시뮬레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이 ADAS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직이 있는 뭐 제어기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서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진 가상 센서 데이터들을 ADAS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로직이 받아서 그 어떤 로직들, 인지 판단, 그리고 거쳐서 제어의 신호를 만들게 되겠죠. 그 제어 신호를 다시 시뮬레이터에게 보내주면 그 시뮬레이터는 받은 제어 신호대로 제어가 되는 식의 그 시뮬레이션 시험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 ADAS 인스펙터의 데이터 컬렉터가 이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7차 데이터 이전 세션에서는 저희가 센서 박스라는 거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고가의 센서로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저희 스스로의 기술력을 통해 만들어냈는데, 이 시뮬레이션 검증에서는 시뮬레이터가 이 주변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 정말 정확한 정답 데이터들을 내뱉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까지 저희 수집기가 시간 동기와 맞춰서 수집을 하고, 추가적으로 ADAS 소프트웨어가 내뱉는 제어 신호 외에 뭔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내부 신호들도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나중에 사후 분석, 저희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상 센서 데이터, 그리고 제어 신호, 이 주고받는 신호와 시뮬레이터 데이터의 GT, 그리고 ADAS 소프트웨어, 그 우리 시험 대상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내부 신호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그 과정들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좀 어떻게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했어요. 2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 데모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윈도우즈 PC와 리눅스 PC 2대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 활용할 그 시뮬레이터는 저희와 MOU 체결이 돼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모라이사의 차량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윈도우즈 PC에는 이 모라이 시뮬레이터와 저희 자사 솔루션인 ADAS 인스펙터가 설치가 되고요. 리눅스 PC에는 그 검증 대상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 내부 신호들을 저희 수집기로 보내줄 수 있는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실제 제어기를 물린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 데모에는 오토웨어라고 해서 자율주행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구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라이 시뮬레이터에서 주변에 있는 뭐 라이다나 레이더, 그리고 뭐 IMU, GPS 같은 가상의 센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오토웨어에게 보내주면 오토웨어는 거기에서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 신호, 로직을 거쳐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모라이 시뮬레이터에게 보내주면 그 모라이 시뮬레이터의 테스트 차량이 그대로 제어가 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2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총 3대의 그 테스트 차량 외에 2대의 차가 협동 제어가 되는 시나리오로서 나란히 가다가 바로 앞에 있는 에고3라는 차가 우측으로 빠지면서 에고2라는 차가 급제동을 할 겁니다. 그때 이 테스트 대상 차량이 이 새로 등장한 차량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구성을 했고요. 2번째 시나리오는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던 차량이 에고4가 갑자기 앞으로 컷인해서 들어왔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하고 저희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검증 시스템 구성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가상 센서 데이터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를 해서 그 제어 신호를 생성한 뒤에 시뮬레이터의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AS 인스펙터는 이 교환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시뮬레이터의 내부 데이터를 동시에 같이 수집하는 구성이 되겠고요. 검증 데모 시나리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차량이 잘 가고 있죠. 특정 구역이 갔을 때 두 대의 협동제어 차량이 나타나게 되고 나란하게 가고 있다가 바로 앞에 있는 에고3 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에고2가 속도를 감속합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는 우측 차선에 가고 있던 에고4 차량이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컷이나에서 들어왔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DAS 인스펙터를 활용해서 검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 시나리오의 설정과 실행 이런 것들은 이제 모라이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일이고 저희는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고 그 수행했을 때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에 저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한 그 단계들 1, 2, 3번 단계들을 수행을 한 뒤에 ADAS 인스펙터를 수직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키는 그 프로세스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메라, GPS, IMU, 그 라이다 이런 가상 센서 데이터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 내부 데이터 이게 이제 GT 데이터죠. 주변 장애물 정보라든지 차선 신호 등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내부 데이터, 뭐 제어 데이터도 포함이 돼서 차속이나 브레이크,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값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은 값들을 같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 수집 장치에 이제 녹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녹화를 시작한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린 시뮬레이터에서 시나리오를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됩니다. 네, 모든 시뮬레이션 시험이 종료가 되면 녹화를 중지를 하고 그럼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그 데이터가 잘 녹화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뮬레이션 시험 주행 그리고 데이터 녹화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이 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ADAS 인스펙터의 이제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 데이터 분석까지, 리포트 출력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수집했던 데이터의 경로를 넣고 그 프로젝트 이름, 설명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캔 데이터들로 이제 수집된 애들은 DBC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채널에 맞는 DBC 파일들을 설정을 해주면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되고요. 수집한 카메라 데이터, 라이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버튼 클릭이나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뷰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왼쪽에 신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호들을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아래 텍스트 입력창을 통해서 검색해서 쉽게 찾아가지고 그래프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한 뷰에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 뷰를 좀 더 추가해서 원하는 위치에 도킹시키고 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GPS 데이터는 그 지도 형태로 주행 경로와 함께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재생하고
전체 시나리오가 어떻게 동작했는지, 전체 그 주변 환경과 그 차량 내부의 센서 데이터들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계속 사람이 수동으로 쭉 봐서 일일이 그 결과 판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동 탐색을 위한 필터라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예제로 어떻게 생성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방 객체의 거리가 6m 이내인 경우라는 필터를 만들어서 두 번의 충돌이 일어났었죠, 시나리오에서. 그 부분이 찾아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조건을 사용되는 이 변수, 이 신호값은 그라운드 트루스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전방 차량까지의 거리 데이터를 받은 거죠. 그 데이터가 0이 아니고 6보다 미만인 경우로 간단하게 지금 구성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위와 같이 두 가지 구간이 자동으로 탐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결과를 가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충돌하는 두 구간이 잘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이제 다양한 결함이라든지 시나리오들을 조건들로 정의를 해서 자동으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필터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결함을 찾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예시를 총 4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죠. 실제로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차량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찾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아래 필터 조건 스트링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방금 예제로 보여드렸던 전방 차량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와 차량이 판단한 데이터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 필터고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는 값이 존재하는데 차량에서 판단한 값은 없다고 판단하면 999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AND로 묶은 조합입니다. 실제로 카메라 데이터를 봐도 전방에 차량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분홍색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 선이 차량에서 판단한 전방 차량까지의 거리 데이터죠. 실제로 있는데 굉장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두 번째 예제로 충돌 임박 상황. 이거 좀 더 복잡하게 한번 짜본 겁니다. 차량에서 실제로 긴급제동이라는 기능의 설계가 될 때 TTC라는 값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TTC는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상대 속도로 나눈 값으로 이제 충돌 예상 시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를 충돌 임박 상황이 레벨 3, 1, 2, 3로 보통 나누는데 3를 저희가 1.2초 이내라고 정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임박 상황에서는 긴급제동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필터를 작성했고 그 구간이 7개 정도 찾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간은 첫 번째 충돌 구간이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충돌 임박 상황에서 긴급제동이 동작하지 않아 충돌했고 이 두 번째 구간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충돌 부분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자. 어떤 게 원인일까? 해서 분석을 간단히 해보면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왼쪽에 이 분홍색 그래프, 이 분홍색으로 GT obstacle distance 이게 전방 객체의 정답 데이터입니다. 전방 객체 거리의 정답 데이터고 우측에 까만 선이 차량에서 인식한 전방 객체 거리인데 요거를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200ms 이전에 있었던 차를 좀 200ms 이후에 차가 인식해서 A, B가 동작하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약간 객체 인식의 속도가 좀 느렸다라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FCA 관련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게 레벨 1, 2, 3에 대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 녹색으로 보이는 선이 사실 맨 위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야 이게 긴급제동이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충돌 임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단계로 인식을 해서 이 신호의 레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CA 스톱이 1로 유지됐어야 되나 중간에 0으로 비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따지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내부 로직에서 TTC를 계산할 때 오차가 생기거나 이거를 결정하는 부분에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예제는 전방에 장애물이 아예 없는데 AEB가 동작한 구간들이 찾아졌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그라운드 트러스로 전방에 객체가 없는데 FCA 스톱이 발생한 구간이 좀 이렇게 한 군데 찾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 데이터에는 객체가 없는데 차량 내부 데이터에는 전방 객체를 인식하는 모습을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없는데 obstacle distance가 나오고 FC에 관련된 신호가 발생을 해서 AEB가 동작을 한 상황이죠. 실제로도 많이 종종 발생하는 이슈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예제는 이제 좀 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그 전에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레벨 3인데 AEB가 동작하지 않은 구간들을 그 시나리오를 정의하는 필터를 결합함으로써 컷인 상황에서 안 된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컷인 상황이라는 필터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의 조합으로 좀 더 세밀한 탐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필터를 만들어서 결함이 의심되는 구간들을 자동으로 탐색을 했고 그 구간의 데이터를 그 구간에 이제 좀 차량의 상태나 외부 신호들, 외부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결함이 의심되는 원인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었죠. 그것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고서로 뽑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임라인에 마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마크로 일정 구간, 그리고 이름, 설명, 심각도를 설정을 해서 시간의 결과물을 기록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크 내부에 에러 포인트라고 해서 단일 지점의 검증 결과를 또 복수계로 기록할 수 있도록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많은 대부분의 분석 결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나면은 리포트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엑셀과 현재 PDF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 저희가 기록한 검증 결과들이 엑셀과 PDF 형태로 떨어지고 그 전체에 대한 요약 보고서와 그 세부 보고서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준비한 내용의 세션의 발표는 모두 끝났고요. 이렇게 저희가 실차 검증뿐만 아니라 에이다스 인스펙터를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그 시뮬레이션 검증에도 데이터 기반 검증을 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능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세션은 추후에 저희 슈어소프트테크 유튜브 채널에 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혹시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